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최근에 정말 화제죠. 네,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를 저도 원래는 뭐 누군가가 막 야 이거 졸라 재밌다 한다고 막 다 보진 않는데 너무 화제예요. 예, 너무 화제고 막 최근에 커뮤니티 같은 거 글을 봐도 막 다 흑백 요리사 얘기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흑백 요리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볼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를 소비 안 하면은 그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화를 조금 봤는데 뭐 한 40분 정도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얘기할 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거기 뭐 셰프들에 대한 판단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인드 차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1화를 딱 보니깐요. 뭐 80명.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80명의 흑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흑 요리사들은 그냥 동네 맛집 또는 뭐 유튜버. 그러니까 뭐 미슐랭이라고 그 미슐랭 제도가 저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누가 그런 걸 모르겠고 그냥 미슐랭 그걸 부여받지 않은 요리사들 중에 가장 실력자들이라고 이제 대중들한테 그리고 동네에서 아마 인정받는 요리사들이 80명 나옵니다. 80명. 예, 그리고 100요리사 2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미슐랭 뭐 별 하나를 받은 요리사들이래요. 근데 저는 요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하고 근데 대단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쩔고 막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것 같아. 그냥 진짜로 막 프로 무대에서 격투기 시합을 해가지고 정말 인정받은 뭐 로드 FC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다음에 뭐 저 뭐시고 UFC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를 치러가지고 사람들이 쟤는 타격을 잘하고 쟤는 레슬링을 잘하네 막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이제 백요리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식적인 무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흑요리사들은 그냥 뭐 아주 작은 격투기 단체,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격투기 단체에서 인정받았거나 뭐 아니면 뭐 복싱 챔피언, 뭐 어디 동네 뭐 어디 챔피언,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동네 막 싸움꾼, 막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얘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80명 이렇게 해서 흑요리사. 네. 그래서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뭐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저는 뭐 어차피 기획자들 뭐 그런 거 컨셉으로 한 거라 가지고 저는 뭐 그냥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저는 뭘 봤냐면 일단은 흑수저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막 80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식당 사장님이에요, 저분이 뭐 이러고. 저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끼리도 서로 알아보고 좀 유명세가 있을 만큼 그냥 동네나 뭐 인근에서 되게 유명한 요리사들인가 봐요. 그 흑요리사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80명이 다 자리에 앉고 이제 100요리사들이 딱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층에서 등장을 합니다. 위층에서 딱 등장해서 저 사람 다 미슐랭 그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 거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100요리사 20명과 흑요리사 80명의 이제 대결을 펼치겠다. 뭐 이렇게 아나운싱이 이제 말을 합니다. 예. 근데 80명이 다 100요리사들과 대결을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60명을 떨어뜨리고 20명만 통과시키겠다 해서 흑요리사들의 먼저 대결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뭐에 딱 꽂혔냐면 누가 나를 감히 판단해? 누가 내 요리를 평가해?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런 얘기. 완전 공감합니다. 완전 공감하고 그 요리사가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네, 흥미롭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방송이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당신 저기 맛집 사장님이라면서요. 뭐 여기 방송 출연하세요 해서 잡아온 게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요런 요리 경연 대회를 할 건데 참여할 의향이 있냐? 우리가 뭐 스태프들이랑 막 이래 아마 설명을 들었겠죠. 설명을 듣고 당신 요리 정말 잘한다는데 여기서 한번 평가를 직접 진짜 전문가들한테 받아보세요. 그 얘기도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연장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갔음에도 누가 감히 나를 평가해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즐거워서 요리를 했을 테고 자기 맛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 요리에 대해서 맛이 없다라고 해도 나는 내 요리를 지켜나갈 거야. 뭐 이런 게 사실 요즘에는 자부심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그래도 경쟁 사회를 조장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어쨌든 요리라는 거는 내가 맛을 딱 보고 사람들이 먹어보고 와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만약에 그냥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요리하면 안 되죠.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겠죠. 집에서 혼자 먹고 오야 씨발 내 요리가 최고인데 막 개 맛있는데 막 밀키트 뜯어가지고 그냥 미원 넣고 이야 난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도 몰라 오늘 밤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 하지만 평가받지는 않겠음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정말로 꿈이 크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 흑백 요리사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또 한 번은 울었어. 왜 울었냐면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과 전문가적인 그런 포스에 멋있음을 느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저렇게 한 가지 내 일에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가 되겠죠. 나도 내 스탠드업 코미디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누군가가 내 농담이 재미없고 별로라고 해도 막 유튜브에서 컨텐츠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졸라 노잼이에요. 왜 코미디 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이런 댓글들 악플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때려치고 딴지고 말아봐라. 이렇게도 아니 나는 최고의 코미디언이 될 거야 라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리사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멋지게 느껴져서 막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그 감동에 눈물이 막 살짝 나더라고요.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울거든요. 근데 저라면 거기까지 갖는 상황에서 누가 내 요리를 판단해 라고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만약에 스탠드업 코미디도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뭐 쇼미더머니처럼 뭔가 좀 경연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 농담을 뭔가 심사위원들이 별로 재미없어요. 아직 그 뭐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고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의도한 게 과연 그 농담에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걸 흥미롭게 느끼고 왜 저 심사위원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또 다른 재미난 그 숙제를 이제 머릿속에 남겨둔 채 다음 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이해하고 나도 느껴서 뭔가 이걸 좀 개선시켜 나가고 싶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하니까. 과연 저 말이 뭘까? 저 사람도 요리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또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분야에 쏟아부은 사람인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어떤 거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거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졸라 와닿았습니다. 사실 뭐 축구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뭐 다 뭔가 이게 제가 1등이니 2등이니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어떤 예술적인 사람들은 그런 등수 매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제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있었을 때도 그 정말 예술성이 짙었던 친구들은 나는 등단제도 반대합니다. 왜냐? 나는 내 글이 예술성 있고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 지들이 뭐라고 내 작품을 판단해? 나는 그런 등단제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독립출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완전 리스펙하고 존중하는데 저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게 굉장히 고역인 걸 압니다. 예. 누군가가 제 농담을 보고 제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갈고 닦은 농담인데 야 그거는 그냥 소재 자체가 재미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죠. 그 새끼 죽방을 막 패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저 사람과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웃기려면 나는 어떤 또 새로운 농담, 웃기는 스킬들을 개발해야 될까? 저는 요런 것들이 제가 또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흑백 요리사들에서 등장하셨던 분들께서도 경연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한 만큼 그냥 판단을 하나 보네. 쟤는 저렇게 느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누가 내 요리를 판단해라는 발언보다는 좀 흥미롭게 아마 근데 그 사람이 컨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명쯤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긴장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뭔가 좀 자존심 세고 이런 요리사들을 방송 작가든지 그 흑백 요리사 작가들이라든지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부탁했으면 저는 그런 멘트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부탁하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흑요리사로 참가를 했다면 막 심사위원이 누가 될 거고 막 이렇게 경연이 펼쳐질 거다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저는 1차전에 바로 떨어지더라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뭐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 최초 되게 젊으신 분인데 뭐 엄청난 대가인가 봐요.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 그래서 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한 명은 정말 대중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게 이제 백종원이고 3스타 미슐랭 3스타 그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그리고 전문적인 요리 쪽에서 우리나라 최고인 사람이니까 정말 그 두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적합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는 그 두 사람이 적합하다고 어떤 요리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요리 경연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미슐랭 3스타 그 사람이 굉장히 그냥 존나 멋있더라고요. 그냥 수트빨도 존나 멋있고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진짜 한 번만 자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냥 사람이 잘생긴 건 아닌데 그냥 그 전문가적인 포스 때문에 졸라 섹시해 보이고 그다음에 가차없습니다. 막 그냥 초반 그냥 1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탈락자가 막 나와요. 그 제일 먼저 배를 그 90분 동안 요리할 시간을 주고 요리가 완성되면 배를 누르라고 하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팍 누릅니다. 그리고 미슐랭 3스타 그 사람 심사위원이 가서 맛을 보고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을 시키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 당신 왜 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뭐 어떤 걸 의도했나요? 막 이렇게 해서 맛을 보고 의도한 게 잘 안 담긴 것 같아요. 저는 탈락 드리겠습니다. 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날 당연히 속은 쓰리겠지만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으로 다시 가게에 출근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거기 식당 운영자 분들이신데 저는 만약에 다음 날부터 식당 문을 열면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오늘 요리하신 분이 그 요런 의도로 이 요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히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저 말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 요리를 돌아보겠죠. 사람이 발전하려면 이제 하이라이트 나와요.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는데 사람이 발전하려면요. 내가 무언가를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운전하다가 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핸들 틀 때도 그냥 대충 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마 레이서 이런 분들은 핸들 틀 때도 이게 요만큼 틀면 요렇게 되고 요만큼 틀고 요렇게 되고 내가 엑셀 누르면서 이렇게 틀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데이터화 할 거예요. 그런 섬세한 정말 디테일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게 촉수를 막 완전 진짜 우리 발기된 고추처럼 이렇게 진짜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선수 시절 그 풋살 선수 할 때도 왜 실력이 늘었냐? 옛날에는 그냥 공 찼습니다. 뛸 때 되면 뛰고 패스할 때 되면 패스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되니까 정말 디테일한 것부터 고치고 싶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0.1초만 반응이 더 빨랐다면 공이 안 뺏겼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 경기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이때 내가 반응이 늦었네. 근데 옛날에도 반응이 늦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반성을 안 했어요. 그냥 제 경기를 본 적도 없고 반성의 시간도 안 가졌으니까. 근데 선수가 되니까 내가 이때 돌아서는 동작이 느리구나. 이 돌아서는 동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될까? 막 찾아봐서 요런 근력 운동을 더 해야 되겠네. 요러면은 민첩성이 좀 빨라지겠네.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근육이 완성됐어. 그러면 이 근육을 내 실제 풋살 할 때 스킬로 활용하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될까? 그걸 또 막 반복 연습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느는 거예요. 디테일한 게 늘면 나중에는 그 디테일이 쌓이면 엄청난 전문가가 돼요. 근데 막 우리끼리는 족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조기 축구를 막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차로 다니는데 그 족쟁이들이 운동량은 선수들만큼 많아도 절대 선수들만큼 잘하지 못한 이유가 딱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냥 생각을 없이 축구하니까. 실제로 프로팀에 가면 제일 코치랑 감독들이 많이 하는 말이 생각 없이 축구하지 말아요. 생각 없이.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도 늘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공연한 영상을 보고 이제 제 영상을 제가 공연을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영상으로 남겨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영상을 제가 봅니다. 보면서 요때 말하는 방법이 재미가 없네. 요때 요렇게 드립을 쳤으면 재밌었을 텐데 왜 이런 드립이 안 나왔을까? 나는 왜 그런 어떤 코미디언은 요런 멘트로 좀 재밌게 하던데 왜 나는 그런 게 약할까? 내가 좀 커뮤니티에 이제 도는 그런 단어 같은 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네. 아니면 내가 대중문화 아니면 유튜브 인기 차트에 무슨 영상이 올라 있는지 모르고 트렌드에 내가 좀 아직 많이 둔하네, 존나 아저씨네, 막 이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전 요즘 QWER 뭐 내 이름은 맑은 막 이런 음악도 맨날 들으면서 좋네. 이게 왜 인기가 많을까? 요걸 내 코미디로 어떻게 승화시킬까? 막 요런 거 막 분석도 하고 막 유튜브 옛날에는 내 알고리즘에 뜨는 것만 봤는데 요즘은 인기 차트 눌러서 쭉 봐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몇 개 흥미 생기는 건 내가 또 봐요. 막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게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첫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요리사가 누가 나를 판단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세계에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지양한다. 왜냐? 나는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는 일단은 사람이 문제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내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채야 돼요.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평가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떤 병신 같은 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요? 이거의 부작용은 명백합니다. 스트레스를 존나 받고 정말 앉으나 서나 코미디 생각, 앉으나 서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성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마치 뭐랑 비슷하냐? 내가 이제 뭔가 야동을 보는 이유가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스스로 위로를 왜 하냐? 기분 좋으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사실 이걸로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비유를 못 할 것 같고 아무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고 싶다. 여러분 분야에. 그러면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또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되뇌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이든지 결국은 해낼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끈기가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섹시한 최고의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본인한테 꼭 되뇌어 주시면 해피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